요즘 저는 3년 만에 떠나는 해외여행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극 제이답게 온갖 블로그와 브이로그는 죄다 섭렵해서 이미 여행을 다녀온 수준이죠.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여행지의 역사와 관광 명소에 대해서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때 선비의 빙의한 만두팀장님 등장. 땡! 우리나라 도시에 대해서는 쥐뿔도 모르면서 말세다 말세야. 우리나라요? 한국? 저 한국지리 1등급인데요? 이때까지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똥멍충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양만두는 한국인도 잘 모르는 도시 속 숨겨진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팀 교양만두의 아우지 탄강이죠? 네, 파주입니다. 솔직히 파주, 거기 북한 아니냐고 하는 인간들 꼭 있습니다. 북한은 아니죠. 근데 북한이 잘 보이긴 함. 하지만 이 도시에는 아픈 전설이 하나 있어. 바로 조선시대 최고의 사이코패스, 연산군 때문입니다. 미친 짓이란 미친 짓은 다 골라있던 슈레기왕 연산군. 그 미친 짓 중 하나가 금표뽑기였는데요. 사냥과 경기 일대를 지 개인 사냥터로 만들고 들어오지 말라는 표식으로 금표를 박아버린 겁니다. 만약 금표 안으로 들어오면 진짜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냥터로 지정된 지역은 민가를 싹 다 밀어버리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죄다 내쫓았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파주였죠. 파주는 원래 파평 윤씨 가문의 나와바리였는데요. 시조인 윤신달이 파주에 자리를 잡은 이래로 1000년을 넘게 파주에 살며 대를 잇고 있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고향을 빼앗기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당시 파평 윤씨 가문의 최고 어린이였던 윤필상은 패비 윤씨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 셋도 뒤이어 처형되고 촌수가 가까운 윤씨들까지 죄다 벼슬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고향도 빼앗기고 집안의 어른도 죽고 출세길도 막히자 분노 게이지가 폭발한 파평 윤씨. 이들은 중종반정 세력에 붙어서 연산군을 쫓아내는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후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의 조강지처였던 왕비 신씨를 몰아내고 윤씨를 왕비로 세워버리죠. 첫 번째 왕비였던 장경왕후가 죽고 난 후엔 한 번 더 윤씨 왕비를 세우는데 그녀가 바로 수렴청정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문정왕후입니다. 그러니까 파주를 건드리잖아? 그럼 주옥되는 거야. 다음은 수원으로 가볼까요? 아시다시피 수원화성은 정조가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위해 축성한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무덤조차 변변치 못했는데요. 왕이 된 정조는 원래 양주 배붕산에 있던 아버지의 무덤을 보다 번듯한 묘소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새 묘자리로 지정한 곳에는 이미 관공서인 읍치가 자리하고 있었죠. 왕실등 특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함. 하는 수 없이 쪼레빈 관아가 위치를 팔달산 아래쪽으로 옮기게 되는데 정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이 숙박할 수 있는 행궁을 짓고 군사시설인 성곽도 쌓아버립니다. 그렇게 화성은 정치 상업 기능을 두루 갖춘 최초의 신도시로 탄생하게 되죠. 성군 옆에는 똑똑한 신하가 있는 것이 국룰이죠. 정조에게도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당시 동서양의 기술을 접목해서 수원화성을 기깔나게 지어버리는데요.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됐던 것을 순차적으로 복원하여 1997년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는 어이가 없네 라는 반응이었죠. 세계문화유산이란 자고로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 건데 수원화성은 대부분 현대에 복원한 거면서 뭔 배짱으로 신청했냐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때 수원시가 내민 비장의 카드가 있었죠. 바로 화성성역 의궤. 화성성역 의궤는 화성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기록한 공사 보고서인데요. 그림만 봐도 벽돌이 몇 개나 썼는지, 건물을 올릴 땐 어떤 기구를 사용했고 또 그 기구는 어떤 부품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게다가 전체 조감도는 물론 각 건축물의 다양한 각도까지 갑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200년 전 그대로 만든 건데요? 라고 시전해버리니까 유네스코도 킹쩔 수 없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미친 수준으로 세세한 기록을 남겼던 걸까요? 당시 수원화성을 쌓는 데만 80만 냥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600억 정도인데요. 이렇게 큰 세금을 들여서 만든 건축물이니 대대손손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거죠. 정조, 그는 도덕질...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은 5개의 궁궐이 모두 모여있는 AKA 궁궐의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은 서울 관광을 왔다 하면 일바로 찍어줘야 하는 대표 스팟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조선의 왕들은 경복궁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고 오히려 다른 궁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선 태종은 경복궁을 지은 지 10년도 안 돼서 새로 창덕궁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그는 국가의 주요 행사
하나하나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경복궁에서 했지만 끝끝내 경복궁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워커홀릭이었던 세종은 업무에 최적화된 경복궁을 사랑해주나 싶었는데 그조차 죽을 때는 경복궁을 떠났죠. 또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완전 개박살이 난 경복궁은 패싱해버리고 창경궁과 창덕궁만을 중건했습니다. 심지어 경희궁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인조반정의 명분을 주기도 했죠.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흘러 드디어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이 재건되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 또 경복궁에 불을 지릅니다. 범인은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죠. 아들이랑 며느리가 지 말 좀 안 들어준다고 경복궁에 화풀이를 한 겁니다. 이후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면서 고종은 일본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치는데요. 끝끝내 그는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덕수궁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 뭐 경복궁에 원한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대체 조선의 왕들은 왜 때문에 전궁인 경복궁을 이렇게 홀대했던 걸까요? 궁금해? 궁금하면 5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를 읽으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가까이 있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전국 8도 각 도시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꾹꾹 담겨져 있는데요. 도시 속에 감춰져 있던 사건 사고와 그 지역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흥미진진한 설화들까지 이 책을 읽고 나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녔던 도시가 조금 특별해 보인달까? 책에서 소개한 도시들 중 가장 끌리는, 흥미로운, 궁금한 도시 댓글로 달아주시면 도서와 함께 귀여운 교양만두 굿즈를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양만두였습니다.